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일산에서 먼 길 달려와 주셨습니다. 김영환 이해박은집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 박는 집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환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나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근데 어제 그 환자 대신에 어제 그저 동성동에 있는 이해박은 집, 이해박는 집, 이해박는 집, 그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 정원이 참 좋더라고요. 어제 김부선 씨하고 거기서 점심 드셨어요? 우리 이제 거기가 한옥으로 돼 있어서 예, 그렇죠. 참 아름답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한 60평 정도는 이제 그게 카페가 돼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중국집이 있어가지고 네. 짜장면 좋아하시냐? 다른 거 좀 이렇게 사드려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건강이 좀 약해지셨고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 좋아한다고 그래서 짜장면에다가 만두, 탕수육 하나 시켜주시지. 약기만두, 군만두라고 그래요. 군만두죠. 그거 이제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이제 그동안 뭐 미뤘던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누고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실 안 그래도 김부선 씨가 사실은 김부선 씨 이야기는 그거예요. 아니 2018년에 당시 지방선거 할 때 그 당시 김용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그 난타전 속에 나는 멀쩡하게 거기 도마에 올라가는 바람에 나 자신도 많이 망가졌고 특히 딸하고도 아주 소원해졌다. 뭐 섭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오랜만에 만나신 거죠? 네네. 그 제일 걱정이 된 거는 이제 김부선 씨 자체가 이제 네. 혼자서 네. 딸을 만나지를 못하고 지금 헤어져 있고 예, 이소미 씨.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나 네. 또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렵지 않을까 예. 그게 걱정이 됐고 네. 그래서 만나서 위로하고 예. 또 제가 어떻든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뵀는데 건강하고 그다음에 많이 야유시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그 이제 생업을 갖고 계시니까 네네. 지금 이제 마스크를 파는 일을 예, 마스크, 패션 마스크라고 그러나요? 패션 마스크.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영업사원을 자처를 하고 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네네. 우선 첫째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돕기로 마음을 굳혔으니까 네네. 마음을 놓고 같이 이제 노력을 하자. 네네. 그리고 우리가 뭐 무슨 이재명 지사를 뭐 공격한다거나 네. 뭐 그분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난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필요가 있으면 하겠지만 네. 거기에 인생을 소모하지 말자. 그리고 또 김부선 씨는 이제 배우시니까 또 이제 따님도 배우시니까 그렇죠. 배우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우리 서로 노력하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일에 필요하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돕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렵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이 돼야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우선 그 마스크 파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김부선 컬렉션으로 좀 좋은 상품 같은 걸 팔 수 있는 네. 그런 그 시장을 좀 갖는다고 할까, 상품을 갖는다고 할까 네네.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되면은 뭐 수익이 좀 난다면 또 네네.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 쓸 수도 있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우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해야 되고 우선 다른 아이템보다도 일단 마스크를 좀 팔아서 네네. 안정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어제 뭐 그런 보도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는 사실 뭐 특수가 좀 있었습니다. 잘 됐네. 굉장히 그 좋은 날이었고 네. 좀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면 곳곳에서 좀 도와야 되겠다. 뭐 네네. 그 김부선 씨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뭐 비난하는 분들 이런 분도 많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네. 그러나 좀 이제 측은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일정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좀 사주시겠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네네. 또 뭐 어떤 모임에서도 뭐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해서
그 마스크가 어제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아이고, 뭐 김부선 씨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김부선 씨 아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 하시니까 김부선 씨가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재명, 네가 사내라면은 쌀 한 가만이라도 한번 들여다 놔라. 근데 이제 이 본질은 사실은 그래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김부선 씨는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총각이었던 것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는 로맨스를 한 거고 김부선 씨는 홀몸이니까 이재명 씨는 분류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로남불.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씨는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문제는 뭐 주진우다 김어준이다 그런 류의 이른바 좌파 방송 친구들이 그동안 정말 김부선 씨를 집요하게 인격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그 과정은 뭐 그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발단이 된 것은 이제 김부선 씨의 사과문. 네. 처음에 이제 김어준 씨가 방송을 해서 그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네네. 방송이 아니라 그 한겨레신문 인터뷰인가 뭐 그렇게 예, 알려진 그렇죠. 거죠. 그 제가 이제 경기지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훨씬 전 일이었죠. 네. 그때까지는 저는 김부선이라는 분을 몰랐고 뭐 연락도 안 되는 사이였고 네. 이제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주진우 씨가 이제 그 사과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이렇게 종용하거나 뭐 네. 이렇게 설득한 그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네. 그걸 묻게 되는 데서 이제 촉발된 건데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어떤 분은 뭐 솔직히 여기서는 말씀드리지만 아주 네. 저 가까운 분들 저를 많이 후원하고 또 저를 좋아했던 분이 이걸로 절교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를 남자가 뭐 그런 일을 가지고 그런 걸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째째하다. 뭐 허리 아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예. 이제 그런 건데 저는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짓말한 거 네. 또 이제 그 과정에 뭐 많은 우리 남성들이 또 네. 이제 마초처럼 네, 네. 이렇게 한 여성을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네.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못나긴 했지만 또 정치를 여기서 접는 한이 있더라도 네, 네. 제가 무슨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다는 말씀과 예, 예. 또 그분이 그렇게 이제 큰 뜻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네. 주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그 가족인 그 형님이나 형수나 그 그렇죠. 가족들에 대해서 뭐 진심으로 좀 사과하고 네, 그런 네. 막말이나 이런 것들 네. 어차피 이제 네. 그런 걸 안 하신다면 뭐 그냥 지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면에서의 자기 반성이라고 할까 네. 좀 자기 사과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또 김부선 씨 같은 경우도 뭐 포괄적으로라도 네. 이건 정말 뭐 과거에 뭐 그런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내가 뭐 이렇게 그 정신병자 허언증이니 뭐 이렇게 몰았던 거나 네. 뭐 고소고발했다거나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네네. 저 같으면 이제 그런 일들이 뭐 몇 가지 그 형님 문제라든지 그건 뭐 대법원에서도 강제 입원 자체가 있었다는 것, 그거 허위 사실이라는 거는 다 판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국민권이 지금 회복된 거지 그분의 그 도덕성 그리고 그 허위 사실 자체를 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이제 소극적 거짓말이다. 예, 한 소극적 거니까 거짓말 또 예, 소극적 거짓말. 그 이재명 지사의 국민권 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흔들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명수 대법원이 예,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 그런 거고 법치가 다 흔들린 일이고 그리고 또 인륜이 흔들린 일이고 예, 예. 또 그 가족사의 그런 얘기지만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뭐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요. 김부선 여사가 이제 예, 더 예. 여러 가지 더 좀 뭐 이제 말씀을 들으면 좀 뭐 국민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네. 말자고 한 이유는 네. 이제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뭐 자기 한 일은 다 옳고 정당하고 정의를 위해서 해왔고 개혁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한번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뭐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솔직한 고백과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하고 예. 그러고 하셔도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뭐 네. 선전하실 건데 네네.
이제 그런 거를 막 처음에 이제 덮어씌우기를 합니다. 요번에 제가 당한 거, 요번에도 뭐 몇 년 만에 좀 당한 거지만, 네. 제가 뭐 광주에서의 광주 유공자들에 대해서 10만 원씩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그건 뭐라고 할까? 그 우리 유공자들을 고립시키는 일이고 국민들한테 너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거를 지그적으로 한 건데 지금 광주 유공자한테 돈 주는 걸 반대하는 너희는 그럼 전두환 노태우 정당의 그런 거니까 김용환이를 처벌하라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좀 맞아요. 비판하는 분은 무슨 덮어씌웁니다. 뭐그 형한테도 그랬고 김부선 씨한테도 그랬고 뭐 허언증 환자다 그러고 정신병자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고소고발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뭐 그때도 뭐 고소 대마왕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고발을 당했고 네. 저는 뭐 그 뒤에는 또 뭐 이재명 씨가 시킨 건 아닐 텐데 네. 그 경기도의 사법 경찰관들이 우리 병원을 덮쳐가지고 네. 제가 재판을 받고 그 선고유예를 받는 과정까지 네네. 그런 아주 지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고소고발해서 사람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잠을 못 자죠, 그게. 예? 그러니까 참 제가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김광우 선생님 저희 그 당시 이제 나와서 좋은 정부 만들기 쭉 1년 동안 해주셨던 김광우 선생님이 바로 그런 이재명적 행태를 가리켜서 법비적 행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법자에다 비는 그 도적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법 좀 안다고 보면은 툭하면 고소 고발하고 사실 그 대목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취임 초부터 보면 언론사 문제 있으면 뭐 있으면 무조건 고소 고발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와 같이 본인은 검사 사칭하고 그다음에 뭐 법정에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총각이라고 총각 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한 여인을 갖다가 농락하고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뭐 본인은 또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 고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덮어씌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소 고발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정신병자로 모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지만 이거 황태현 저 사람은 지금 가만히 말하기 보니까 이상해. 좀 이게 좀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참 해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어려워요. 그게 무슨 뭐 피 검사를 해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도 없는 거. 그러면 이제 공신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 자기 형님이 이제 그렇게 되신 건데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약한 사람은 받고 그것도 강한 사람 앞에는 비굴해지고 그런 것들이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세를 바꿔줘야겠다. 네. 그런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사회 현상들을 뭐 다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이 있지만 네. 그렇게 전과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런 그 막말이 뭐 있었던 건 사실이고 네. 향수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있었고. 또 뭐 이런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0분 동안 토론을 할 때 내가 꼭지만 제목만 확인한 거예요. 네. 거기에 뭐 많은 그 허위 사실도 있고 뭐 거짓말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재판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번 검증은 이제 대선 때 검증은 그거하고 비율을 달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정당인 우리 국민의당 전신 그 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됐습니다만 밤미당이 아무런 제 발언과 저의 그 싸움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또 남경필을 포함한 그 야당은 뭐 아무런 그냥 강 건너 불처럼 그거 구경만 했지. 그 과실만 따먹으려고 했지 아무런 엄호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어떤 국회의원도 발언하지 않았고 이렇게 됐지만 요번은 좀 판이 다른 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뭐 송영길 대표가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건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저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맞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나. 윤석열 그 보기에 따른 정치 공작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김대엽 사건이나 뭐 드루킹 사건 같은 걸 뭐 준비하는 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우리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네네.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없는 지금 의혹을 갖고도 그걸 무슨 검찰총장 때 뭐를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거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자귀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지율 1위인 이재명 지사는 네. 이미 드러난 네. 예? 그 재판 기록이나 전과나 뭐 무슨 그 녹취록이나 뭐 다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 저 위키피디아라고 있잖아요. 그 이재명 치면 쫙 논란에서 쫙 나오면은 그거 읽는 데만 거의 한 1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당의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우리 국민을 정말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과 국민들의 그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높이가 있는가. 지금 음주운전만 해도 지금 국회의원 탈락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막말 한 번만 해도 탈락 아닙니까? 탈락이죠. 그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큰 인물이기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또 네. 하나같이 운동권, 하나같이 진보라고 표방하는 이 톡진당을 포함한 네. 정의당을 포함한 그분들이 거기 가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네. 야 이분들은 뭐 여성운동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뭐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정치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다 날아갔나? 그분들이 제일 도덕적이라고 하고 개혁적이라고 정의를 위하여라고 했던 분들인데 다 거기가 있잖아요. 제 과거의 운동권들은 다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비노를 했던 그 의원들이 다 거기가 있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측근들이. 그러니까 야 지금 내가 도른 건가 저 사람들이 도른 건가. 아 저런 김영환은 뭐 0.1%도 지지가 없는 그런 저 같은 사람이지만 뭐 내가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저분은 뭐 그래도 뭐 기십 %가 있는 그런 큰 지도자가 된 걸로 봐서 참 훌륭한 사람을 내가 괜히 저렇게 했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지만 언젠가는 뭐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아는 사람도 알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후보가 되셔가지고 괄목할 만한 그 대선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이 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나는 야권을 지지하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런 문제들도 다 한 번씩 걸러졌지만 또 한번 걸러지게 될 것이고 또 윤석열은 또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 됐던 뭐 안철수가 됐던 유승민이가 됐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이런 일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새로 걸릴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그 김부선 어제 뵙고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상처받거나 자꾸 이런 거에 말려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자. 우리 길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김부선 씨는 이제 연예의 길, 배우의 길, 길, 그다음에 나는 치과 의사의 길, 또 농부의 길, 또 시인의 길. 나는 그게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그런 데다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 이재명과의 싸움보다는 훨씬 더 크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꼬리를 내린다거나 침묵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할 일은 할 거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우리에게 매몰되지 말고 우선 마스크 파는 일만 열심히 하자. 난 이빨 뽑는 일 열심히 하고 누가 그러는데 이빨 뽑는다는 말 하지 말아요. 이빨을 해는 뭐 진료를 하고 뭔가 뭐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는데 뭐 그럴 만한 일은 아니고 하여튼 뭐 열심히 제 본분을 취하다 보면은 올바른 길로 오지 않겠나. 조금 전에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많은 사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얘기 하나 짧은 거 하나 해드릴게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제 세 분 대통령이 다 이제 전직이 된 그 무렵에 나온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두환 가리켜서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뭐 갑자기 뭐 뚝 이상하게 뚝 떨어. 노태우 대통령은 아무나 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나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김부선 아까 이제 보면 우리 원장님 듣기에 따라서는 원장님하고 이제 김부선 여사하고는 아이고 이제는 이재명하고 싸우면 이제 됐다 금방 그 맨날 뚝뚝 잡아뛰고 하는데 내가 뭐 거기에 내가 내 아까운 인생 허비하리라고 들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씨가 지금 대통령 된 확률은 50%입니다.
아이 무슨 5%? 아이, 좀 0%입니다. 0%. 아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키워주는 거예요 지금. 네. 50%입니다. 이래야 또 말이 딱 되잖아요. 50%. 자, 근데 아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대통령 자리에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고 최근에 보니까 이재명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니까 알맹이는 쏙 빼고 예쁜 포장지만 보여준다라고 비아냥거렸어요. 바로 이재명 씨가 본인의 알맹이는 쏙 숨기고 뭐 그럴듯한 뭐 때로는 터프해 보이고 또 때로는 뭐 사이다 같은 포장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장지를 누군가 뜯어서 이 사람이 알맹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번에 뭐 선거에서 정책 검증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라. 정책이라는 것은 다 어디 황당하고 휘황한 꿈 같은 이야기고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궤적들을 이번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 나와서 무슨 뭐 장관 후보자가 뭐 장관님 하셨죠? 그때는 인사청문회 없었잖아요. 나와서 어떻게 현안을 그렇게 빠꼼히 알겠어요. 결국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즉 이른바 도덕성 검증이 검증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그러면 김 원장님이나 김부선 씨나 또 그 누구 뭐 그 형님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포장지를 뜯어서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고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들의 몫이다. 행과 불행은 당신의 몫이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김부선 씨도 포장지를 뜯어줘야 돼요. 예,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뜯었고 뜯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네. 해야 되고 우리라기보다도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네네.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김무선 그분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심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예.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굉장히 저를 고마워해요. 제가 왜 김무선 씨를 만나는가를 내가 이제 비공개로 한 게 아니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병원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네네. 국민들한테 보고도 하고 네네.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뭐라고 또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김부선의 진실을 믿는다. 네. 그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그렇게 지금 이재명은 그렇게 덮어씌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뭐 다른 만약에 이쪽 후보나 뭐 이쪽이라는 게 지금 야당인데요. 네네. 야당 쪽의 인물이었으면 뭐 득달같이 뭐 여성 단체들이 막 줄을 서서 성명을 내고 뭐 끝났어요. 그날로. 이제 그날 그 다음 날 끝납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여성 단체도 시민 단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무선 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옹호하거나 아니면 뭐 지원하거나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완벽한 시민단체 여성운동의 침묵.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편에 서 있는 네. 그런 그 권력의 편에 서 있는 소위 시민단체의 몰락, 도덕적 몰락을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아내는 이제 여성운동을 해온 사람인데 네, 그렇죠.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어떤 이제 추미애 그 원내대표 그때 당 대표는 네. 그냥 뭐 그런 게 무슨 문제냐, 그 일만 잘하면 되지라든지 또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떻게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소극적 거짓말.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네. 이거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많이 후퇴했는가, 네. 썩었는가 네. 그런 걸 이제 저는 느낍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저라도 이제 꼿꼿하게 네. 일관되게 두려움 없이 그냥 네. 똑같이 이제 그렇게 갈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제 김무선 씨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좀 달라서 정치를 안 한 분이고 네. 또 배우고 또 아주 감성이 예민하신 분이고 그렇죠. 또 가족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 겪고 어려움 있고 겪고 그러기 있고. 때문에 네. 조금 쉬시는 게 좋겠다는 것과 그렇게 좀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지 돕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예, 그 끝에는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그 책임이 있고 또 나도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더 아픈 상처를 드러내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나는 뭐 끝까지 그렇게 할 거니까 네. 나는 감수한다. 내가 갖는 거는 감수하지만 그런 일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건강을 잃거나 그렇게 되지 말아라.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뭐 준비라고 할까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저는 만류를 했는데 어떻든 뭐 그런 문제는 그게 이제 진행돼 가면서 될 수 있는 문제고요. 네네. 문제고 이제 그 제가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양심에 처해서 볼 때 또 역지사지해서 이재명 지사나 그 지지자들이 볼 때 김용한 저자가 하는 것들은 너무 지나치게 뭐 인신 공격이 되고 또는 그 흑색선전이 되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건 그런 건 절대 저는 피할 것이고 네, 이제 제일 지금 제가 그 뒤에 이제 그 경지사 끝나고 나서 이재명 지사의 그런 것들 가운데서 제일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포퓰리즘이 이제 그것이 이제 매표 행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 우선 질르고 보자는 거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 저기도 있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본 소득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뭐 한 50만 원씩 막 놀아주자 그건데 그러면 어제도 뭐 이낙연 그 대표가 얘기했죠. 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재원 방안이 없으면 허구다. 1인당 50만 원씩 때려 부으면 대략 1년에 250조.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을 갖다가 기본소득 50만 원. 그렇다고 50만 원 받아서 쓸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한 건데 뭐 어느 정도까지 그런 어려운 사람 사회적 불평등이나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것은 뭐 맞는 건데 어려운 사람은 그러니까 해야죠. 정도껏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이제 재정이 마련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왜 50만 원만 줍니까? 100만 원씩 주면 좋죠. 한 집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줘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이재용 회장도 1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저 치과 의사이신 원장님이신 원장님한테도 100만 원. 참 말한대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건데 뭐 이를테면 뭐 저 대학을 못 간 사람들한테 세계 여행비로 뭐 1,000만 원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뭐 젊은이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내용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 말고 또는 뭐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지켜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가 몰입해라고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몰입해적인 행태와 몰입해적인 정치를 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그 망치를 하나 들고 있으면서 그 두더지 올라오면 때리는 것처럼 요거는 뿅망치라고 합니다. 요거 왜 몰입인가? 왜 요것이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포퓰리즘인가? 왜 이게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게 이제 더 주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검증이 안 됐던 부분들도 할 것이고 저는 뭐 야당 지지자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 야권 지지자들 최전방에 서서 내가 그 비타입적으로 나는 김부선 씨하고 좀 다른 입장이니까 이제 그렇게 할 거다라는 약속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김부선표 패션 마스크 영업사원으로 오늘도 활약하신 김용한 이해박능집 원장님 어제 김부선 씨와 짜장면 그다음에 군만두 함께 드시면서 장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실제 거기서 나눴던 숨은 이야기는 차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만 쏘곤쏘곤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